안녕하십니까. 역세권 랜드의 저 이기로입니다. 오늘은 8.16 대책 이후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8.16 대책 발표한 이후로다가 세계적인 굉장히 경제가 불황기인데, 이 불황기에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가격이 좀 저렴해지고 또 좋은 물건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황기에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재테크를 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죠. 8.16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8.16 대책을 발표한 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찍었는데, 8.16 대책의 희망이랄까 좋은 점을 보면은 우선 대규모로 공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은 역대 아주 최대 규모죠. 그런데 이것이 5년 동안 하는 거고 또 장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이제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주택자들은 공급을 많이 하니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혹이다.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들, 또 생애 최초 무주택자들은 아주 좋은 기회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 그동안에 많이 규제를 했는데, 재건축 규제도 완화를 하면서 특히 안전진단을 많이 완화하면서 또 많이 풀어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개발을 하려면은 인허가 기간이 좀 많이 길죠. 그래서 인허가 기간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신속 통합 기획 방식 형태로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해서 공급을 빠른 시간 내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8.16 대책의 이제 좋은 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부동산 지금 현재 시장 환경은 어떠냐? 이렇게 보면은 사실 2019년도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돈들을 많이 풀었죠, 전 세계적으로. 왜냐면 그만큼 비대면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서 유동성이 아주 풍부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또 물가 상승까지 이어왔죠.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가 또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이 시기하고 또 겹쳐서 또 전쟁을 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원자재를 많이 공급하는 국가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중단되다 보니까 굉장히 자재값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생산이 어려워지고 또 물건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굉장히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왜 그러냐면 이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요, 인플레가 엄청 많이 되죠. 사실 모든 국가들이 과거 역사를 보면은 인플레가 많이 되면서 국가가 아주 전폐 위기에 놓인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물가 상승이라는 게 단순히 2% 3% 올라가는 게 아니라 5% 7% 8% 막 이렇게 엄청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스리랑카라든가 이 인플레가 너무 많아서 이 정권이 아주 위기를 맞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은 이제 굉장히 하락하고 있고,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 규제를 하면 할수록 주택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요. 사실상 그게 거품이었죠. 그 거품이 지금 꺼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연끌까지 해서 사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굉장히 주택 가격은 30% 40% 심지어는 50%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다주택자들은 지금 현 정권에서 윤 정부에서
양도세를 너무 중과한 거를 1년 동안 유예를 해주겠다. 그래서 내년 2024년 5월까지는 다시 양도세를 좀 중과를 유예를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 주택 부분은 내년 5월까지는 계속해서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겠냐. 대부분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택을 이제 사셔야 되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죠. 예. 여기 보시면 되고. 그래서 불황기의 투자 전략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불황기 투자는 과거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죠. 1997년 IMF가 왔을 때 굉장히 어려웠죠. 대기업에서 완전히 부도나는 회사도 굉장히 많았고, 또 이 부동산, 대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을 시장에 많이 갖다 내놨는데, 이게 팔리지 않아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대기업, 대우그룹도 이때 부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IMF 때, 얼마가 됐든지 간에 부동산 시장에 나온 물건들이 굉장히 저가로 나왔는데, 이거를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수익을 봤죠. 이것이 바로 불황기에 대한 투자를 입증하는 거죠. 그리고 또 2008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또 어땠습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해서 리먼 브라더스가 아주 대표적이죠. 리먼 브라더스는 투자 은행인데, 여기에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건 뭐냐면요, 아주 신용이 등급이 좀 낮은 그런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결국 금융권, 제1금융권에서는 첫 번째로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는 데 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대출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갈 때는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부동산이 꺼져버리니까, 그러한 대출을, 저등급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은 굉장히 어려워졌죠. 어려워진 정도가 아니라, IMF 때 같이 다 부도나고 다 망했죠. 아주 기라성 같은 금융회사들이. 대표적인 게 바로 리먼 브라더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도, 역시 또, 투자를 해서, 가격이 폭락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또 투자를 해 놓으신 분들은 아주 큰 수익을 봤다. 그래서 불황기는 재테크에 아주 좋은 기회다. 제가 표현을 로망스 찬스라고 썼는데 이게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황기를 잘 활용하는 분들이 재테크를 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면 아주 틀림없죠. 그러면 어느 지역에 또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겠느냐? 항상 디테일한 게 중요하죠.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똘똘한 한 채라고 그래서 지금 270만 가구를 공급하고 또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다주택, 많은 주택을 보유하기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아주 대단지, 아주 랜드마크가 되는 지역에 똘똘한 한 채로 매입을 해서 거주를 하시면 주택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가 끝나가는 무렵에 투자하시면 가장 저렴하게 좋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거지라는 거는 재테크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요. 설사 재테크 목적으로 삼아서 수익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주거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많이 이 주택을 소유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집이 없는 분들은 구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주택, 아파트를 버시려고 하지 말고 땅을 통해서 버셔라. 전통적으로 과거에도 보면은 대기업체들은 토지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에서 수익을 받지 아파트나 상가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지는 않았거든요. 아파트나 상가는 이미 가격이 분양할 때부터 많이 올라 있는 거고, 토지라는 거는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저렴하게 매입해서 등기만 해놓으면 시간이 자동적으로 그 토지 가치를 상승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어떤 토지냐 하니까 역세권 토지,
신설 역세권 토지만 사서 등기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재테크 하시는데 아주 최고의 재테크를 하신 게 되죠. 근데 토지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설 역세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고 역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개발이 확정된 게 아니라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에 가서 투자를 하신 분들 많죠. 그런 것은 사실 투자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 투자라는 것은 개발이 확정된 곳에 가셔야 되지, 개발이 예정됐거나 미확정된 곳에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역세권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컴팩트 개발이라고 그래서 재테크, 부동산에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버신 분들은 반드시 신설 역세권에 가셔서 여기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그 부근에 토지를 사서 등기해서 소유하시면은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지역은요, 뭐 지방에는 인구도 많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특히 하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구가 매달 증가가 되면서 서울하고 이 오철, 철도가 전철이 연장이 되면서 아주 유망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특히 하남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부자들의 노하우는 항상 부자가 되는 것은 부동산에서 주택이 아니고 토지다. 그래서 부자들은 위기 때, 불황기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불황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죠. 떨어졌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부자들이고 재벌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노하우라고 제가 써놨는데 사실 이게 엄청난 노하우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너무 당연해서 이거를 노하우로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번 불황기에 여러분들이 부를 축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8월 달에 저희가 또 세미나도 개최하고 7월 달도 하고 했는데, 세미나를 이렇게 개최하면은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월 달도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집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땅을 사야 되는지, 어디가 좋은지, 이런 부분을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사전에 준비해서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궁금한 거는 말씀을 해 놓으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못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냥 상담하는 게 아니고 다 검토하고 조사해서 유익한 정보를 상담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